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9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6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6. 주종수 김갑수 70세 율제재단 이사장. 율제그룹과 함께 한지 30년, 율제의 역사를 함께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에 늘 과묵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어 늘 야욕에 휩싸인 야신가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까. 나이 70, 이제는 명예도 간판도 긴착기만 한데 그저 평생을 몸담은 율제가 바른 길을 가는데 일조하고 싶을 뿐이다.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한적하게 꽃이나 보고 살고 싶었는데 아픈 아내가 일어날 줄 모르고 고 아내장의 자리는 무겁기만 하다. 그래도 평생지기 친구 로사를 만날 때면 어두운 종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일화에서 회장이 죽은 후 조문을 오면서 등장한다. 낮에는 율제 재단을 가려고 방문을 온 병상에 있는 아내를 돌본다. 그런 아내는 이화에서 사망한다. 이사장 자리에 관심 없는 정원을 대신해 이사장직을 위임받게 되고 대신 정원의 친구들을 율제병원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에 동의한다. 배우인 김갑수가 이전부터 악역을 자주 맡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병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율제병원을 가지려는 야욕이 있는 악역으로 비추나 했지만 실상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로사의 친구인 개그 캐릭터로 등장했다. 김갑수가 오랜만에 맡게 된 망가지는 역할, 거기에 오랜만에 안 죽고 안 망하는 역할을 대신 아내가 죽었다. 5화에서는 로사의 집에서 병원장과 함께 멸치를 손질하는데 로사에게 엄청난 면박을 먹는다. 이후 마피아 게임에서 로사를 대신해 본인이 마피아라며 너스레를 떨었으나 그런 모습에 흥분한 로사가 중하는 모습이 의심되어 병원장 석형의 어머니가 로사를 의심하게 되고 마피아 지목에 로사를 은근슬쩍 지목하게 된다. 결과는 자신이 마피아였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 배신감을 느낀 로사에게 커피 세례를 맞게 된다. 9화에서 99저의 대화를 통해 우울증 초기 증상이 이미 밝혀진다. 후에 로사와 함께 99저 밴드를 보러 오는데 박수치며 좋아하는 로사와 달리 반응이 없어 보였으나 손가락과 발이 리듬을 타고 있었다. 10화에서 로사와의 대화 중 로사의 아들이 신부가 되겠다고 자신을 설득하러 오는 것을 걱정하자 일단 만나주지 말고 다른 변수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도록 조언한다. 용성민 33세 신경외과 레지던트 4년차. 레지던트 4년차쯤엔 이 일에도 토가 튈 줄 알았건만 여전히 매일이 힘들고 피곤하다. 떡진 머리와 충혈된 눈은 이제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다. 4년차인 의국을 후령하며 펠로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줄 알았는데 후배들 분위기 살피랴 교수들 눈치 보랴 어째 더 고단해진 느낌이다. 신경외과 치프, 흉부외과 치프인 재학과 진에서 자주 붙어 다닌다. 전공이 2년차 때 첫 집도를 했는데 송화에게 많이 까였다고 한다. 송화와 지영의 머리로 선빈과 자주 얽혀지는 중 딱히 둘 다 싫은 티는 내지 않는다. 2화에서 민기준 교수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술 방법으로 집도한다고 했을 때 최송화에게 가서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에 능한 교수님이 직접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술을 받은 환자를 찾아가 최 교수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도 하였다. 다행히 최송화가 민 교수에게 의시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잘 넘어갔다. 이때 최송화가 환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라고 지시하였고 성민은 수술 직전 환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게다가 최송화에게 수술을 맡기려고 한 이유에 실은 본인의 사심도 들어가 있음을 최송화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때 최송화는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또 환자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다시는 너 안 본다며 단호히 말했다. 12화에서 송화랑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고 선빈에게 고백했다. 안치용 38세 신경외과 레지던트 3년차. 군기바짝 던 신경외과 레지던트 육사 출신으로 뒤늦게 의전원에 입학 의사의 꿈을 이뤘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원하지 않는 성격 덕에 친구처럼 잘 지낸다. 살면서 누가
앞에서도 기죽거나 주눅든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단 한 사람 최송화 교수 앞에서만 서면 군기바짝 던 육사 생도처럼 몸도 마음도 머리도 굳어버려 매번 실수를 저지른다. 그래도 그녀가 좋았다. 낡은 신발을 신은 그녀 발이 신경 쓰였고 작은 몸이 부서지라 병원을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꽃을 보며 활짝 웃는 송화가 예뻤다.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춰지는 마음이 아닌데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 지영의 마음은 복잡하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나 대의로 전역한 후 의사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육사동기 익순과 친해서 익준이 내내 매지라고 부르고 익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지만 별 관심이 없으며 대신 익순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알고 있는 듯하다. 우아해서 송화를 좋아한다고 직진 고백했으나 송화는 이를 거절한다. 신경외과로 온 이유는 다큐에서 보기를 신경외과만 앉아서 수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고아에서 익준에게 익순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자신이 송화를 좋아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에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다. 11화에서 생일에도 출근했다. 선빈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탑승한 환자들이 청수를 전부 눈치챘다. 환자를 보고 있던 송화를 만나 저녁을 먹으러 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 익준이 대화하다 송화의 어깨를 감쌌다가 내리는 것을 보고 표정이 굳는다. 이후 저녁을 먹고 송화가 차로 병원에 데려다주는 그 길에 익살이 이익준에게 온 전화를 듣고 다시 표정이 굳는다. 그리고 내리기 전 자신의 생일이라며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반말을 허락받은 차웅은 조심히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자 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린다. 이후 신경외과 회식 자리에서 익준의 혁기사를 하고 송화를 이성으로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대답을 듣는다. 12화에서 성민에게 지프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다. 송화를 따라 속초 분원으로 내려가려고 했으나 송화가 레지던트 4년차에 누가 병원을 옮기냐며 지용을 율제병원에 남도록 설득한다. 이후 자신이 유일했던 경찰 원자가 병원에 찾아와 감사해야 하자 지용도 감동받아 병원에서 보자고 말하며 결국 병원에 남기로 결정하고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사 당일 치프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신발을 송화에게 선물 받고 송화와의 추억을 회상한다. 허선빈 31세 신경외과 레지던트 3년차. 엄마도 의사, 아빠도 의사에서 했을까. 어려서부터 늘 장래 희망은 의사였다. 매일 고되지만 꿈을 위해 전진하는 지금의 시간을 나름 즐기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의전 동기인 지용과 치프인 성민 그리고 실습생들까지 알뜰하게 챙긴다. 지용과 의전 동기라 매우 친해서 사귀는 거 아니냐는 놀림을 자주 받는다. 제학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지용과 성민과 이야기하던 중 월세 90만 원을 대수롭지 않게 말해 핀잔을 받는다. 금수저라는 성민의 말로 봐선 양친이 모두 의사인 만큼 집이 상당히 잘 사는 듯하다. 성격이 좋고 본과생들과 인턴들을 잘 대해준다. 12화에서 용성민 드로건에게 고백받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